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쿠버넌티스. 자, 여러분, 앞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파드를 만들었고요.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그 애플리케이션 파드에 컨트롤러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보장되면서 실행되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배울 내용은 7챕터가 되네요. 서비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쿠버넌티스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쿠버넌티스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워요 하는 것 중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어느 단체에서 질문을 했더니 쿠버넌티스 네트워크가 어렵습니다 라고 70%가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쿠버넌티스 네트워크는 저는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쿠버넌티스를 했었을 때 저는 이 쿠버넌티스 네트워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도 리눅스를 꽤 오랫동안 하드웨어 인프라를 했었고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쪽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강의를 할 정도의 그런 그만큼은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쿠버넌티스 네트워크는 너무 이렇게 뭔가 난해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똘똘하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쿠버넌티스 네트워크에 동작되는 방식이 좀 궁금한데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을 잘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방법으로, 저는 이제 리눅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방법으로 하나씩 이 쿠버넌티스 네트워크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실제로 돌려서 어떤 트래픽이 그렇게 가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쿠버넌티스 네트워크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쿠버넌티스 네트워크의 백엔드 단에서 동작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그냥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처음에 쿠버넌티스 네트워크를 봤을 때 난해했던 것들을 지금 쿠버넌티스 네트워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5가지 주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서비스에 대한 타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API를 얘기해요. 백단에 있는 쿠버넌티스 네트워크 동작 원리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책에 맞춰서 우선은 서비스 개념, 서비스라고 하는 API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API가 제공해주는 두 번째 타입, 4가지 형태의 타입이 있는데 그 4가지 타입을 가볍게 개념을 보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챕터 통해서는 실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서비스의 4가지 타입들을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헤드리스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쿠버넌티스 서비스 중에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특이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번째 큐브 프록시라고 하는 쿠버넌티스의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이 컴포넌트가 바로 로드 밸런서 역할 내지는 쿠버넌티스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제로 지원해주는 아이예요. 책에서 요 5번째 주제가 나올 때 저는 책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좀 더 백엔드 단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쿠버넌티스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5가지 주제로 소개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서비스 개념과 서비스 타입을 소개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브 프록시가 실제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쿠버넌티스 서비스 개념입니다. API 서비스고요. 우리 요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데 먼저 앞서 배웠던 컨트롤러부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컨트롤러 쿠버넌티스 마스터 장비와 워커 노드 세대가 있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마스터와 워커노드 세드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앞선 복습 쿠버네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쿠버네티스야, 나 엔진엑스 웹서버 3개 실행해줘. 그때 저 뭘로 요청했어요? 여기 그림상으로는 디플로이로 요청했네요. 3개 운영해줘. 이름은 뭘로요? 웹 UI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디플로이 API는 이 요청을 받아서 디플로이 문법에 맞는지 체킹해서 그 다음에 etcd에 있는 하드웨어 노드 1, 노드 2, 노드 3 자, 보이시죠? 총 3개의 노드가 있는데 노드 1, 노드 2, 노드 3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etcd에 보존하고 그리고 컨트롤러, 스케줄러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해줍니까? 서비스 3개를 실행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은 노드 1에 하나, 노드 2에 하나, 노드 3에 하나 이렇게 각각 배치가 돼서 이제 뭐예요? 컨트롤러가 이 개수 3개를 보장해주죠. 죽으면 또 만들고 죽으면 또 만들고 물론 디플로이는 롤링 업데이트, 롤백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컨트롤러 기능으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우리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엔진엑스 웹서버 하나, 둘, 3개. 같은 일을 하는 파드가 3개 있습니다. 그 3개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IP가 10.44.0.1, 10.45.0.1, 10.36.0.1. 참 여러분, 이 IP 어드레스는 여러분마다 다 여러분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IP는 대역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랑 똑같은 IP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주의하세요. 자, 어쨌든 저의 경우는 이렇게 IP가 3개가 있어요. 각각 웹서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파드가 3개면 누구에게 일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누구에게 시키죠? 자, 저 첫 번째 아이가 좀 예뻐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다 일을 시켰습니다. 또 일을 시킵니다. 또 일을 시킵니다. 딱 여러분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 몰아주기 뭐 이런 느낌? 네, 뭐 별로 썩 좋지 않은 느낌? 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의 파드의 일이 집중화돼서 커넥션이 연결된다면 나머지 파드는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업 집중화되고 있는 애가 성능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 이런 형태로 실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균등하게 작업을 분산시켜주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작업을 분산시킬 건데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어떻게? 자, 그런 작업을 분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는 거냐면 바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API, 서비스라고 하는 API가 있어요. 이 API 서비스 구조로 우리는 쿠버넌티스에게 명령을 줍니다. 쿠버넌티스야, 나 좀 전에 만들었던 그 파드 하나, 둘, 3개 웹 UI 파드에 대해서 단일 진입점을 만들어줘. 하나의 IP로 묶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IP로 묶어줘. 다른 말로 단일 진입점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API 서비스에 의해서 쿠버네티스는 뭘 해주냐면 지금 다른 거 안 봅니다. 파드들의 레이블을 봐요. 요걸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요. app 웹 UI라는 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애, 가지고 있는 애를 3개의 파드를 하나로 묶어요. 묶게 되면 어떻게 되죠? IP 나열해 볼게요. 10점. 저의 경우, 여러분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IP가 나올 거예요. 44.0.1, 10.45.0.1, 10.36.0.1이라고 하는 IP가 묶입니다. 그리고 요걸 묶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버추얼한 IP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버추얼한 IP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10점, 예를 들어 96.xx. 항상 xx는 뭡니까? 몇 번 IP가 할당될지 정하지 않으면
랜덤하게 할당되거든요. 물론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정하지 않고 쓰니까 랜덤하게 만들어지고 어느 대역들을 만들어집니까? 바로 10.96.0.0 슬래시 시더값 12라는 값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랜덤하게 만들어진 이 IP 어드레스는 단일 진입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IP로 연결하게 되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로드 밸런서 IP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로드 밸런서라는 건 뭐죠? 균등하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로드 밸런서 IP라고 합니다. 자, 이 정보를 ETC에다가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서비스 API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뭘 요청했죠? 웹 UI 파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일 진입점, 하나의 버추얼 IP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게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컨테이너 파드가 3개지만 뭐 10개일 수도 있고요. 20개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 디플로이에 의해서 나 레플리카 개수를 몇 개? 원래는 3개에서 몇 개로? 4개로 늘렸다. 그럼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그때 레이블은 뭐예요? app 웹 UI로 IP 어드레스는 10.44.0.2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안에 자동으로 10.44.0.2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네, 로드 밸런스하게 작업을 균등하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분산돼서 실행되도록 해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서비스 API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실제 이 서비스 API를 구현한 데피니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피니션 어떻게 구현하냐면 앞서서 왼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디플로이예요. 디플로이에서 뭐 했습니까? 바로 엔진X 컨테이너에 레이블을 붙였죠. 뭐라고? app 웹 UI라는 레이블을 붙여서 총 몇 개 운영한 거죠? 3개 운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3개의 파드가 노드 1일지 노드 2일지 노드 3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3개 동작하고 각자 자기만의 뭘 가지고 있습니까?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쿠버넌티스에게 쿠버넌티스야 나 서비스 만들어줘. 이름은 뭘로? 웹 UI SVC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 그런데 클러스터 IP를 내가 정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생략해요. 요거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용했다고 보죠. 10.96점 100점 100으로 만들어줘. 네, 누구를 묶어서 app 웹 UI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묶어서 그럼 요 3개의 IP가 되겠죠? 묶어서 하나의 단일 진입점을 만들어줘. 근데 포트는 몇 번? 요 포트는 클러스터 IP의 80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포트는 여기에 있는 80 포트들이에요. 실제 서비스라고 있는 포트. 포트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일 진입점 만들어줘라고 야물 파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큐브시트의 create 명령으로 실행하게 되면 실제 이 클러스터 IP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접속을 하면 얘 아니면 여기로 각각 33.3%, 33.3%, 33.3%씩 분배시켜서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지원해 주게 되죠. 이 IP를 다른 말로요. 버추얼 IP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로드 밸런스 IP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서비스 API가 되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되시죠?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칠판도 이해하겠다고. 네. 자,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의 타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서비스의 타입은 총 4가지 타입을 지원합니다. API 서비스에는 타입 4가지를 지원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타입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보고 지금은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입 4가지는 첫 번째 클러스터 IP, 두 번째
노드 포트 세 번째, 로드 밸런서 네 번째, 익스터널 네임이라고 하는 네 가지 타입을 현재 쿠버넌티스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언제예요? 2021년 2월 3일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익스터널 IP의 타입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거냐면, 자, 먼저 저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무슨 타입으로? 나 클러스터 IP 타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은 여러분, 자, 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파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세 개 동작 중입니다. 레이블은요, app 웹 UI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동작 중이네요. 그랬을 때 나 서비스 클러스터 IP로 서비스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버추얼 IP로 10.96.xx IP가 만들어지고 얘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33.3%씩 연결하는 로드 밸런스 IP를 만들어서 운영해 줍니다. 이게 클러스터 IP. 자, 기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가장 베이직한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노드 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드 포트는 노드 포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클러스터 IP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타입 노드 포트로 서비스 만들어줘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IP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각 워커 노드들의 포트가 오픈이 돼요. 네, 뭡니까? 노드 포트 할 때 제가 노드 포트 넘버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 정할 수 있으니까 31,100번을 정했다. 나 이런 노드 포트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 다음에 서비스에 요청하면 클러스터 IP 만들면서 또 하나 각 노드에 31,100번 여기도 31,100번 여기도 자 보이시나요? 31,100번 네, 제가 등치가 너무 커서 네, 제대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피해가지고 보이시죠? 각각 노드가 100개면 100개 다 노드가 50개면 50개 다 전부 다 31,100번의 포트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주는데요?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노드 1이 됐든 노드 2가 됐든 노드 3가 됐든 아무튼 31,100번으로 커넥션을 요청해요. 저 예를 들어서 http 자, 저는 노드 2.example.com에 몇 번으로? 31,100번으로 접속할래요. 하게 되면 여기 31,100번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 아니면 여기로 연결시켜 줍니다. 바로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동작되는 게 바로 네, 추가된 거죠. 클러스터 타입보다 좀 더 규모가 커져서 노드 포트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노드 포트. 그럼 자,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우선 클러스터 IP에 10.96.0.x라고 하는 I에 대해서 여기 안에 하나, 여기 아니면 여기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노드 포트도 31,100번, 31,100번, 31,100번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져요. 우리 LB 장비. LB 장비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LB 장비를 통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33.3%, 33.3%, 33.3%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실제 LB가 뭐 없었던 아이가 쭉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쿠버넌티스 안쪽이고요. 실제 존재하는 장비 있죠. 장비의 IP 어드레스와 요 노드 포트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드 밸런서는 아무 데서나 실행되는 건 아니고 AWS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그 플랫폼에서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로드 밸런서 포트와 그리고 실제 노드 포트, 열려있는 포트를 연결시켜주는 작업까지 확장해주는 걸 로드 밸런서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타입을 가지고 동작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익스터널 네임이라는 거는 좀 특이한 아이예요. 익스터널 네임은 이렇게 로드 밸런서라든지 클러스터 IP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이밍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 IP를 가지고 제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자, 익스터널 이름으로 구글.com이라고 하나 입력했다고 보죠. 구글.com 이렇게 네, 지렁이처럼 보이죠? 자, 서비스를 만들어주는데, 자,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익스터널 IP의 이름을 구글.com이라고 하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 네, 등록을 해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죠? 파드 컨테이너 내부에서 제가 뭐 익스터널 네임, 뭐 디폴트, 클러스터, 로컬, 뭐 클러스터, 네, 도메인을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이 도메인이 어디로? 구글.com으로 바뀌어서 외부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로 통신할 수 있도록. 바로 DNS 서비스처럼 네이밍 서비스를 파드 내부에서 다시 클러스터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여기 구글이 안 보였었네요. 클러스터 내부로 지원해 주는 거. 그거 해주는 게 바로 익스터널 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타입으로 정의가 되죠. 이 타입을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실습을 하면서 각각의 타입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먼저는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바로 API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다? 단일 진입점, 애플리케이션들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단일 진입점, 버추얼 IP를 만들어서 단일 진입점을 만들어준 아이가 뭐다?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다. 근데 그 서비스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4가지 타입이 지원된다. 그 중에 제일 작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가 누구다? 클러스터 IP고, 이거를 노드 기능까지 확장해 주는 게 바로 누구다? 노드 포트고, 이걸 로드 밸런서까지 확장해 주는 게 로드 밸런서고, DNS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게 익스터널 IP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가지고 여러분 서비스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단일 진입점, 버추얼 IP, 로드 밸런서. 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4가지 타입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